중학교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는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봐봐. 3개밖에 안 써있죠? 그죠? 근데 이거면 끝난다? 정말 이거면 끝나요. 뭐 굳이 얘기가 더 있다면 여기다가 살이 좀 더 붙는 것 뿐입니다. 우리 친구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오답노트 써라. 수학은 오답노트 써라.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오답노트 쓰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야.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 안 해? 나 진짜 오답노트 쓰기 싫은데? 근데 다 똑같이 선생님들이 다 오답노트 쓰래.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틀리는 걸 사람은 또 틀리거든. 진짜 신기해. 틀린 문제, 알았다. 그래 놓고 시간 지나면 그거 또 틀려. 그래서 수학에서는 선생님 오답노트는 정말 필수로 써야 된다. 자, 근데 여기 얘네들은 뭐냐? 먼저 개념 노트부터 볼게요. 항상 개념 노트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항상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특히나 수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중학교 1학년 때. 막 개수, 막 그러면서 또 누가 되고 이제 상수항, 막 계속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개념 노트로 꼭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사실 정리된 거는 너무나 많아. 왜냐하면 우리 체크체크 교재에 막 어떤 교재만 펴도 뭐 개념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 근데 그거 눈으로 본다고 내 거 되나? 그리고 걔네들을 다 기억하는 것도 뭐 달달달 외우는 것도 좀 의미가 없고 거기서 중요하고 정말 내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꼭 적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프리연습장 오답노트도 얘기를 하겠지만 얘 3권을 다 준비해야 되는 아니고요. 자 우리 친구들 문방구에 가면요. 이런 스프링 노트 같은 거 있어요. 그죠? 요새는 수학 뭐 매스 노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메모지를 붙여서 자 중간에 살짝 셋이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3부분으로 나누세요. 섹션을. 일단 개념 노트는 좀 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초등학교 때 우리가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썼잖아요. 내가 근데 줄 얇은 거는 내가 좀 힘들다. 나는 글씨가 좀 큰 편이다라고 하면 뭐 줄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개념 노트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개념 노트를 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 이제 소인수분해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최대 공약수라는 것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얘를 이제 노트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공약수 중에 가장 어떤 거예요? 공약수 중 가장 큰 수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큰 수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포인트는 네모칸을 채워놓는 거예요.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노트는 작성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자, 딱 수학 공부하려고 앉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개념 노트. 지금까지 했던 거. 쭉 보면서 네모칸 채워 넣는 거 얘기하면서 최대 공약수 가장 큰 수지. 이런 거 맞추는 자기하고 자기 자신하고의 게임을 하는 거죠. 개념 노트를 먼저 쭉 훑어보고 그 다음 공부 시작해야 돼요. 항상. 이게 마치 나만의 루틴처럼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양치질 하듯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는 나만의 루틴을 좀 만들어야 돼요. 수학 공부할 때, 중학교 수학 공부할 때 나는 항상 침대에서 엎드려서 공부하는 친구, 나 그래야 잘 된다 그런 친구도 있죠. 난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숙제해야지 잘 된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만의 루틴이에요. 근데 거기에 꼭 이거 포함시키라고요. 수학 공부 시작할 때, 수학 숙제 시작할 때 꼭 개념 노트 내가 정리한 거 한 번씩 빈칸 채우는 거 한 번 쭉쭉쭉쭉 눈으로 읽으면서 그게 양이 많아지면요. 이거 개념 노트 보는 것도 힘들어. 근데 양이 많아질 때까지 보잖아? 그럼 이제 거의 다 외울 지경이야. 외울 지경이야. 그래서 이 개념 노트 꼭 작성하고 자, 이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풀이 연습장인데 풀이 연습장에는 그 빈칸이 없어도 돼요. 자, 연습장에다가 8칸 내지 6칸으로 이렇게 예쁘게 정말 예쁘게 하자 우리 예쁘게
자로 이렇게 그어주세요. 자로, 연필로, 샤프로 딱딱딱 그어줘서 한 문제 풀 때 있잖아. 한 문제 풀 때 여기 한 칸 다 푸는 거야.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고 정말 너희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쁜 습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 되게 많은 제자들 봤을 거 아니야. 10년이 넘게 강의를 했으니까. 근데 정말 불같이 화내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어떠냐면 수학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되게 짜잘짜잘한 계산해야 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풀고 21 더하기 3, 그다음에 여기다 나눗셈하고 59, 9, 막 여기다가 뭐 37 곱하기 막 이렇게 하고 찔리는 사람이 있어. 그지? 쪼가리 부분 계산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중학교에서는 이제 서술형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게임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전은 더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계산을,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풀이가 막 한 바닥을 다 채워서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쓰다가는 내가 대체 어디로 가냐? 막 산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막 개울가루가 있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풀이 연습장에다가 한 칸에 한 문제씩. 만약에 내가 풀이가 좀 많은 단원을 공부한다 그러면 4칸으로 나눠도 좋아요. 그래서 이 풀이 연습장에다가 풀이를 쓰면 서술형 연습 따로 안 해도 돼요. 얘가 그냥 바로 서술형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용은 꼭 풀이 연습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아까도 선생님이 살짝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오답노트. 자, 오답노트 쓸 때는 문제 주저리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교재에 몇 번 문제인지는 꼭 써야지 내가 다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답노트에서 필수로 써야 되는 거는 어떤 문제에 어떤 몇 페이지에 몇 번인지, 넘버 몇 번인지,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 요 두 가지는 꼭 써주세요. 그래야지 나는 이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제 알아야지만이 내가 또 앞으로 발전된, 사실 가장 큰 경쟁자는 나잖아요. 그죠? 나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앞으로 6년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뭐 입시 끝나고 사회에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더 힘들어요. 지금보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 위치에서는 계속 나를 스스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을 잘하는지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수학공부법 선생님이 이렇게 3가지, 이게 이제 마법의 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필기 연습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바로 요 나만의 마법의 노트를 잘 활용해서 정말 수학을 잘할 수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고 그리고 항상 뒤에서 우리 친구들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클래스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계신가요? 학원 주도 학습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 주도 학습을 하고 계신가요? 엄마가 시켜서 맨날 하고 있어요. 학원 가래서 가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 지금이라도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요. 요게 바로 우리 중학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성인이 돼서도요. 학습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생활 면에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방법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내가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시간, 내가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 이 시간에 영어, 수학은 매일매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영어, 수학은 내가 매일매일 자기주도 학습,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요 시간은 언제로 정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고요. 요 양은요, 일단 첫 주에 한 달의 계획을 짭니다. 한 달 계획은 1일, 2일, 3일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요. 일단 2단원을 끝내겠다 이렇게 큰 틀을 하나 잡아요. 그러면 2단원을 끝내려면 한 주에는 어느 정도 끝내야겠어. 이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러고서는 월화수목금 동안 할 양을 또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했더니 좀 못했으면 주말에 못한 부분을 보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도 보충했더니 보충이 좀 해도 부족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조금 계획을 많이 짰구나. 그러면 그 다음 주는 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동안
공부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 못한 공부를 보충하는 시간으로 갖는다. 만약에 보충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 계획을 조금 더 줄여서 수정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과 양을 넉넉하게 잡는 거예요. 이때 이 양은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수정 계속 수정하다 보면은 나 좀 왜 이렇게 계획을 못 지키지? 이런 자책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덜 계획을 잡습니다. 선생님, 한 문제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하고 싶다면 한 문제도 괜찮아요. 한 문제 하다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한 문제 조금 너무했네. 두 문제 조금 쉽네. 세 문제 이런 식으로 늘어나가야지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자기점검입니다. 아까 월화수목금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보충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자기가 점검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공부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거요. 그럼 일단 피드백, 그날 학습에서도요. 학습 일기를 작성하거나 학습 스티커를 준다거나 아니면 점수를 매깁니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피드백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진 않고요. 내가 오늘 학습했더니 진짜 집중력이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한 줄 코멘트를 해도 괜찮고요. 학습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오늘 잘했으면 파란색 스티커, 못했으면 노란색 스티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점수를 매겨도 되죠. 내가 100점 만점을 주겠어. 내 스스로한테 한 70점 주겠어. 70점을 줍니다. 그럼 왠지 사람 마음이 내가 이렇게 점수를 주고 나면은 오늘 왠지 100점 같은데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럼 100점을 주다 보면은 수학 조금 재밌다 이런 날이 진짜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기. 우리 피드백 중에 가장 좋은 거는요, 말하는 거예요. 원래 말하면서 이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말로 안 나오네? 이 부분을 내가 잘 모르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말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피드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말 피드백 갖는 시간이에요. 앞에 있는 계획에 대한 피드백인데요. 일단 그 주 학습 내용 중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말에 채운다. 선생님, 근데 저는 주말에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요일로 바꿔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선생님의 주말, 일요일 같은 때를 이용해서 한 주가 마무리되는 날이잖아요. 뭔가 기분이 한 주 마무리? 요 한 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요, 자기주도 학습을 선생님이 하라는 데서 하긴 하는데 너무 집중이 떨어져요. 1시간 정하고 양도 정했는데 스스로 공부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집중이 너무 떨어져요. 이런 친구들에게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 타이머가 있습니다. 나의 공부 시간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하지만 재놓고 딴짓을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재면은 공부를 시작했다 하면은 재보는 거야. 근데 그날 내가 한 양이 30분밖에 안 돼. 괜찮아요. 일단 다이어리에 30분 적어둡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전날보다는 1분 이상 늘리는 거예요. 31분도 괜찮아요. 32분도 괜찮아요. 그 주에 어느 날이 제일 잘했나 이걸 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타이머를 잰다. 그 주 또 일요일날 점검날이 있죠? 이 주에 목요일이 제일 공부를 잘했네. 그리고 매일매일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은 사실 공부를 하셔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타이머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 타임랩스입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집중을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실제로 앉아있는 시간을 3시간이었는데 공부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 이거를 수치로 보면서 충격요법을 먹기 위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타임랩스는 실제 공부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요, 선생님. 저 공부에 약간 집중을 못해요. 이런 친구들은 타임랩스 같은 걸 이용하면 좋아요. 선생님도 가끔씩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 핸드폰 가지고 타임랩스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저 핸드폰 왠지 끊기가 뭔가 아까워.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공부를 안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딴짓을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 가지고도 내 공부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기. 이건 공부 시간을 보고 충격요법, 이건 나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요법.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자기주도 학습 방법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공부는 누가 하는 거다? 바로 내가 하는 거다. 자기주도 학습 방법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밀크티 안에는 정말 많은 강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생님도 많은 강좌를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최고의 학습 효과를 내려면 나한테 맞는 강좌를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강좌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선생님하고 좀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는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겸손해서 잘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나는 실력은 별론데 자신감만,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만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자,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
너는 좀 수학 괜찮아. 이해력이 되게 많은 편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란다면, 자, 바로 기초적인 강의보다는 체크로 바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체크 지금 다 완강해놨어요. 1, 2, 3학년 거 다. 그래서 이제 체크 강의가 기초부터 기본 설명도 자세하고요. 그리고 실력 문제, 어려운 문제, 그 중단원 마무리까지 돼 있어서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난이도는 다 포괄하고 있어요. 자, 이 체크는 개념서가 있고 또 개념 드릴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알아보는 이러한 작은 이렇게 이제 숙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부록책이 있는데 그걸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양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강의는 유형 엔제예요. 이게 이제 문제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학교 시험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체크가 끝난 다음에 물론 유형 엔제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나는 조금 괜찮은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체크랑 유형 엔제랑 얘로 개념을 다지고 얘로 유형을 만나보고 이러면서 같이 콜라보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 되면 이제는 우리 이제 상위권 교재로 넘어가면 돼요. 뭐 최고 수준 이런 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나는 좀 아직은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뭐, 초등학교 때도 수학하는 게 힘들고, 단원평가 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강의가 재미없으면 도저히 못 보겠어. 일단 흥미가 있어야 돼. 라는 친구들은 바로 10분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10분 수학은 어디까지나 재미있게 그냥 접근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지 개념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자. 게임처럼 수학을 접하고 싶다라는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 아니야. 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꼭 그렇게 재미를 쫓는 편은 아니다. 쏘쏘. 라는 친구들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러면 짧고 굵은 강의를 원할까? 그렇다면 짤강과 더블클릭 콜라보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다 1, 2, 3학년 거 다 완강했거든요. 자, 짤강은 정말 10분 안에 핵심 개념만 설명을 해요. 사실 근데 수학이 개념 갖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손으로 막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더블클릭이라는 교재는 완전히 우리 친구들 연산 공부할 수 있게 중학교 수학 연산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문제만 몇 개 골라서 우리 친구들 같이 풀어줘요. 얘 10분, 얘 10분이에요. 그래서 이 콜라보 강의를 같이 수강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죠? 나는 꼭 재미를 쫓는 건 아니야. 근데 꼭 짧고 굵은 강의를 원하기도 하지만 나는 안 짧아도 돼. 난 조금 더 시간 관계없이 시간 조금 더 공부해도 돼. 기초를 다지는 강의를 원해. 라면 내신 기초 체크. 체크 교재는 똑같거든요. 같은 교재 베이스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내신 기초.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안내한 게는 내신 기본. 자, 내신 기초는 이 체크에서 어려운 부분은 좀 뺐습니다. 그리고 개념에 집중했어요. 개념에 집중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념을 익숙해질 때까지 선생님이 시간 관리도 해줘요. 이 문제는 2분 안에 풀어야 돼. 자, 스타바츠 가져와서 2분 안에 이 문제 풀고 2분 뒤에 봐. 이러면서 같이 이제 우리 제자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런 강의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집중해서 내가 오감으로 손으로 하고, 자, 지금은 손 놓고 눈으로만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필 놓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잘 따라와야 돼, 그 대신. 뭐, 넌 잘해봐라. 나는 막 영화 감상한다. 그러면 안 되고, 잘 따라오면, 저희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예요.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강의를 원한다면, 내신 기초 체크를 추천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강의만 이렇게 얘기하다 봤는데, 이 밖에도 뭐, 리얼 1분 강의도 있고요. 3시 3분 강의도 있고요. 5분 순삭 강의도 있어요. 굉장히 더 짧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10분 수업보다 더 짧은 강의도 있거든요. 자,
조금 더 굵직한 강의 위주로 선생님이 소개를 한 거고, 선생님 페이지에 가보면 많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맛보기 강좌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강의가 뭔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강의가 없다면 우리 다른 수학 선생님도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도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강의 이제 찾아서 이제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같이 설레와 그리고 같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해야 될 텐데. 자, 지금요, 이제 입학하기 전에 혹은 입학을 해서도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 강의를 들었다.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준비, 자세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큰 점수를 줍니다.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초등학교 때는 뭔가 직관적으로 그리고 조금만 공부해도 그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 중학교부터는 이제는 노력에 의해서만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꾀를 낸다. 그런 것 좀 버리고, 그리고 남이 대신해준다 버리고, 다음으로 미뤄야지 그런 마음들은 다 버리고, 내가 조금 빨리 친해져서 빨리 수학하고 빨리 익숙해져야지,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가장 선생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한 번 더 얘기하자면요,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얘기 안 했어 라는 점 게시판에서 얼마든지 질문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하고는 또 게시판으로 소통하자고요. 자, 그러면 어느 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 강의에서 만납시다.